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보험방송하는 예진아빠입니다. 오늘도 재가급여 전문가 이용석 팀장님과 재밌는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석 팀장입니다. 저희 이제 기존에 재가급여 보험 가입하신 분들을 위한 방송이고, 네. 이 재가급여 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재가보험을 가입해 두신 분들께서, 자, 우리가 갑자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일이 닥치면 솔직히 당황하게 되잖아요. 또 판단 미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몸이 불편해서 장기 요양 등급을 내가 신청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는 이 절차대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야만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기 요양 등급은 공단에 신청하는 건 맞아요. 바로 공단에 전화하지 마시고 고객님이 사시는 주위에 보면은 재가센터나 주야간 보호센터로 전화를 먼저 하세요. 센터장님께서 집을 방문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무슨 진단 받는 게 있는지 이것을 이제 상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아, 이분은 지금 신청하면 등급이 몇 등급 정도 나오겠구나, 아니면은 좀 애매해서 몇 개월 있다 더 신청해야겠다,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도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바로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해야겠다고 만약에 센터장님하고 상의가 되면은, 신청을 하게 되면은 공단에서 인정조사를 나온단 말이에요. 인정조사 시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이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시라, 나름대로 조언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센터장님하고 먼저 상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공단에 신청하면 내가 준비 없이 이 인정조사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요. 자, 인정조사 전 보호자가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저한테 있었어요. 치매를 제외한 골절이나 관절염이나 다른 뇌졸중이나 암이나 이런 걸로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면은 다른 준비는 별로 필요 없어요. 내 배우자나 우리 부모님이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지, 보호자가 없을 때 밖을 나가셔서 집을 못 찾아온다든가, 평소 행동들을 미리 촬영하는 것도 좋아요. 공단 직원이 왔을 때 보여드리는 거예요. 증거 자료를 미리 촬영을 해둔다든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특히 그 장기 요양 등급을 만약에 신청한다 그러면 어차피 수급자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아니에요. 누가 와서 조사한다 그러면 그냥 싫어합니다. 왜? 자기를 환자 취급하고 그런 취급이 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장기 요양 등급을 왜 신청을 하는지, 공단 직원이 와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이것을 미리 이해를 시켜야 돼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배우자나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 인정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인정조사를 하고 가면은 공단 직원들이 공단 양식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장기 요양 등급은 6개월 이상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이 되신 분들이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니까 6개월 있다가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해야겠다고 내가 생각을 하면은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병원을 갈 거 아닙니까? 처음 병원 선택 시 나중에 장기 요양 등급을 내가 신청하려고 하는데 등급 판정 시 의사소견서가 발급되는 병원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가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의사소견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병원도 많아요. 근데 발급해주지도 않는 병원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 병원 저 병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한 의사가 나를 쭉 봐야 되거든요, 내 상태를. 의사소견서는 아무 병원이나 발급해주는 게 아니에요. 의사소견서 없으면은 장기 요양 등급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또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도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이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요. 공단에서 만약에 등급이 나오면 장기 요양 인증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이것이 집으로 도착을 해요. 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주야간 보호센터든 재가센터든 그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나 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그 센터장님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재가급여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종류를 이용하는지. 그래서 제가 제 고객님이 실제적으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이것은 센터에서 발급한 겁니다. 그러면 이 4등급이면 재가급여를 이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 고객님은 4등급 받으셨는데 여기 수급자 희망급여라고 써있죠. 재가급여 종류 6가지 중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복지용구를 이용하고 싶다고 공단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은 첫 달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복지용구를 이 수급
수급자가 희망했단 말이에요. 공단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할 수 허락을 해준 겁니다. 복지연구는 여기 안 나옵니다. 복지연구는 본인이 구입하는 거니까. 방문 요양 주 5회, 방문 목욕 주 1회 요 두 개 이용하는 게 복합제가를 이용한 거예요 지금. 네. 한 달에 내야 될 본인 부담금이 19만 5,260원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15%만 내면 되는 거예요. 수급자들이 보면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을 이용하더라. 지금까지 어느 보험사에다가 제가 그 보험을 가입했든 간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왜냐하면 장기요양 등급은 한 번 떨어지면 3개월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제가 급여를 지금 12월 말까지 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하여튼 뭐 잘 하셨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만이 되니까 이 등급 받는 절차를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석 팀장님 고객분 중에 이제 등급 판정을 받고 매월 네. 재가급여 보험금 청구를 지금 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고객님은 납입 면제를 받았죠. 예. 예, 그래서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재가급여 보험 가입하신 분들한테 나중에 이걸 어떻게 보험금 청구를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방송을 해봤습니다. 자, 재가급여 상담 필요하시면요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고 구독자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